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꼴을 다 본다. 돈 없을 때 무시당하고 힘 없을 때 무시당하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무시를 참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성격이 좋으니까 참고 넘어가는 거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착한 성격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꼭 있다는 거다. 한두 번 넘어가 주니까 만만하게 보고 계속 툭툭 건드리고 무시해.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 어떤 놈들은 사람을 대놓고 무시한다. 근데 또 다른 놈들은 슬쩍 은근히 깔보면서 기분 나쁘게 만든다. 가만 보면 다 똑같아. 공감할 줄 모르는 놈들이야. 남이 기분 나쁜지 상처받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만 옳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나 존중하면 너 존중. 나 무시하면 너 개무시. 세상 별거 없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목숨 걸고라도 존중해준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인간한테는 나도 절대 그 이상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거다. 인생은 공짜가 아니야. 존중도 주고받는 거지 혼자 퍼주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왜 무시를 할까? 잘난 놈들이 무시하는 줄 아냐? 아니다. 오히려 자존감 낮은 놈들이 그래. 자기 못난 거 감추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지. 그런 놈들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면 바보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한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면 절대 그대로 삼키지 마라. 그 순간이 바로 네 인생을 바꿀 기회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본 게 뭐냐? 바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놈들이야. 그게 꼭 직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더라. 친구 사이에서도 있고, 친척 사이에도 있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관계 속에서 사람은 상대를 더 쉽게 얕본다. 상사가 부하 직원 무시하는 건 흔한 일이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냐? 그 상사도 더 큰 상사 앞에서는 쩔쩔매고 꼼짝 못한다는 거다. 결국 무시는 강자에게 못하고 약자한테만 푸는 못난 짓이라는 거지. 내가 젊을 때 공사판에서 막노동할 때가 있었다. 그때 어떤 반장은 맨날 새파란 우리 일꾼들만 골라서 막말을 했어. 야, 너 같은 놈은 평생 흙이나 나르다 주고. 그 말 들을 때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 하지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 때문에 남을 눌러야 안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흥분해서 싸웠다면 결국 내가 잃는 거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묵묵히 일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두고 봐라. 언젠간 내가 너보다 더 크게 일해낼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내가 회사를 세우고 그 반장이 일거리 구하러 내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제야 알았지. 무시는 잠깐이고 실력과 끈기는 평생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놈들한테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거리를 두는 거다. 굳이 계속 상대하지 말고 물러서라. 둘째, 피할 수 없다면 절대 기죽지 말고 차분하게 단호한 한마디를 던져라. 지금 하신 말씀이 저한테 하신 건가요? 이 한마디면 끝난다. 상대는 당황해서 두 번 다시 그렇게 못한다. 세상은 단순하다. 용기를 딱 한 번만 내면 된다. 그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무시를 계속 참는 습관이다. 처음엔 한두 번 그냥 넘어간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말 꺼내면 싸움만 되지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상대방은 너를 만만한 사람으로 찍어버린다. 한번 만만해 보이면 그때부터는 끝도 없다. 계속 건드리고 계속 깔보고 심지어는 너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할 것처럼 대든다.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의 비극이야. 내가 젊을 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던 일이 생각난다. 처음에는 은행원이 나를 거들떠도 안 봤어. 시골 촌놈 하나 와서 돈 꿔달라는 식으로 툭툭 던지더라고. 그런데 내가 꾸준히 찾아가서 서류 준비하고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결국에는 돈을 빌려다가 일을 터뜨렸지. 몇 년 지나서 같은 은행원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할 땐 내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때 알았지. 사람 무시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라는 걸.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절대 흥분하지 마라. 화를 내면 오히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판이 흘러간다. 화낸 사람만 손해본다. 차라리 한 박자 쉬고 차분하게 대응해라.
그 침착함이 바로 힘이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무시를 당했을 때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 거리를 두고 관계를 줄여라. 둘째, 상황을 벗어나라. 셋째, 단호하게 한마디 던져라. 이 세 가지만 알면 세상 어디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인생은 존중의 교환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피를 흘려도 지킨다.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나가보면 별별 인간 다 만난다. 어떤 놈은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은근히 비웃고, 또 어떤 놈은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깔아뭉갠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다. 조용히 참으면 상대는 아, 이 사람은 내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구나 하고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한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한다. 무시를 당한 순간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대응해라. 내가 회사 키우던 초창기 시절 일본 바이어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대놓고 무시했지. 조선의 작은 업자가 무슨 국제 거래를 하냐는 식으로 말이다. 솔직히 그때는 영어도 서툴고 일본어도 부족했어.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영영 무시당할 것 같았다. 그래서 차분히 말했지. 좋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계약이 성사되면 당신 회사가 먼저 이익을 본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던지자 상대 표정이 싹 바뀌더라. 무시하는 사람은 강하게 반격하지 않아도 담담한 한마디만으로도 제압할 수 있는 거다. 사람을 상대할 때 중요한 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하면 그 말이 더 무겁게 밝힌다. 상대는 당황하고 그 순간부터는 함부로 굴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시당했을 때 제일 바보 같은 짓은 바로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거다. 그건 상대에게 무대를 깔아주는 꼴이 된다. 내 철칙은 이거다. 존중은 교환이지만 무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한다. 내가 침묵을 택하면 그건 나의 선택이지 두려움이 아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면 그건 경고지 싸움이 아니다. 이 경계만 지킬 수 있으면 세상 누구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은 절대 그냥 무시로 끝나지 않는다. 무시가 쌓이면 결국 지배하려는 욕심으로 바뀐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무시하면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권력으로 누르는 거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결국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야. 한쪽이 무시를 습관처럼 하면 다른 쪽은 점점 기죽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젊었을 때 외국 기업들과 협상할 일이 많았다. 그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처음에는 전혀 대단하게 보지 않았다. 저 나라에서 무슨 제대로 된 배를 만들겠어? 하며 노골적으로 깔봤다.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침착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직접 보여드리지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결과물을 내놨다. 결국 우리가 만든 배를 본 순간 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그때 깨달았다.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의 반격이라는 걸.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무시당했을 때 그저 묵묵히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참을 건 참되 반드시 내 자리를 지킬 한마디는 던져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두 번 다시 같은 짓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대놓고 나를 깔본다. 그럼 이렇게 말해라.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정말 저에게 하신 건가요? 이 한마디에 상대는 무너지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상은 약한 자를 더 괴롭히는 법이다. 하지만 강한 척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다. 차분히 그리고 단호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존중받는다. 내가 평생 배운 인생의 법칙은 단순하다. 무시는 대가가 있어야 멈춘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 약점을 감추려는 짓이다. 내가 살아보니 진짜 잘난 사람은 남을 무시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품이 넓고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 그런데 못난 사람일수록 남을 깔아뭉개야 자기 체면이 서는 줄 안다. 모임에 가보면 꼭 그런 친구 하나 있지 않나? 누구 하나를 놀리고 비웃어야
자기가 우스갯소리의 주인공이 되는 놈.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그런 놈이 진짜 잘난 경우 봤나? 없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거다. 내가 한 번은 해외 출장에서 어떤 사업가와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지. 현대 같은 작은 회사가 무슨 세계 시장을 논하냐 하고 말이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웃고 넘겼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 딱 한마디 했다. 작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더라. 무시하는 사람은 네가 화내길 바란다. 그런데 네가 화내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크게 흔들리게 돼 있다. 여러분,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싸우라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거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라.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원칙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가 날 어떻게 보든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다. 결국 사람들은 태도 앞에서 굴복한다. 내가 얻은 결론은 간단하다. 무시하는 자는 스스로 불쌍한 인간일 뿐이다. 그러니 그 앞에서 기죽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순간이 내 가치를 증명할 기회다. 내가 평생 사람을 보면서 얻은 확실한 진리가 있다.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빠서 바로 소리 지르는 사람은 결국 지는 사람이다. 왜냐? 그 순간 상대는 오히려 즐거워한다. 봐라, 내가 저 사람 화나게 했지?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무시당했을 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침착합니다. 3초만 참아라. 그 짧은 3초가 네 인생을 지켜준다. 한 번은 내가 외국 은행가와 협상할 때였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대놓고 비웃더라. 조선 사람이 배를 만들어? 하고 말이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만든 배, 직접 타보시면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뒤집혔다. 목소리 크지 않았지만 담담하고 무게 있는 말이 상대를 꺾어버린 거다. 사람은 누구나 무시당하면 흔들린다. 하지만 그때 절대 급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 순간 상대는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본다. 화를 내는가? 아니면 차분하게 지키는가? 인생은 말이야 결국 태도의 싸움이다. 태도에서 진 사람은 평생 따라붙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무시당했을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숨을 고르고 차분히 바라볼 것. 둘째,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확인 질문을 던질 것. 방금 말씀 저한테 하신 겁니까? 셋째, 내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하면 누구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은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다. 내가 젊었을 때는 돈도 학벌도 배경도 없었다. 그래서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지. 은행에 가면 보증인 있습니까? 한마디에 말도 못 꺼내고 쫓겨나기 일쑤였고 거래처에서는 시골 촌놈이 무슨 사업을 하냐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서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무시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다. 사람의 힘은 존중을 받을 때보다 무시를 당했을 때 더 크게 길러진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끝이다. 상대는 점점 더 심하게 너를 누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부터는 판이 달라진다.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시가 계속된다면 굳이 거기서 싸우지 말고 조용히 빠져나와라. 중요한 건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한두 번 참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 참는 건 바보다. 무시란 건 한 번, 두 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만만한 사람이 된다. 인생은 거래다.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무시를 참는 게 미덕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건 네 착한 성격을 이용당하는 것뿐이다. 한두 번은 넘어가되 반드시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지키는 순간이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얻은 교훈은 이거다. 무시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기를 기대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차라리 거리를 두고 인연을 정리해버려라. 그것이 현명하다. 한 번은 내가 회사를 키울 때 늘 비아냥대던 동네 사람이 있었다. 네가 무슨 회사를 한다고 몇 달 못 가 문 닫을 거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은 상했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내 길 갔다. 몇 년 뒤 그 사람은 나를 찾아와 일자리를 부탁했다. 그때 내가 느낀 건 하나다. 무시하는 사람을 상대할 시간에 그 시간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대놓고 무시한다면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부서를 옮기거나 아니면 과감히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낫다. 그래야 네가 스스로 당당해진다. 내가 선택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면 상대가 뭐라 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위축된 모습 보여주지 마라. 그건 곧 약점을 드러내는 거다. 차라리 말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게 더 강한 태도다. 세상은 묘하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떠나는 사람을 사람들은 더 무겁게 본다. 왜냐? 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꼭 기억해라. 무시를 당하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 과감히 인연을 끊어라. 둘, 차분히 단호한 태도로 네 자리를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사람이 무시당했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나? 바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다. 집에 돌아와서 이불킥을 한다.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고 말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답은 간단하다. 그 순간 단 한마디만 해도 충분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싸우려 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확인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를 대놓고 깔본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면 방금 그 말씀 저한테 하신 건가요? 이 한마디면 끝이다. 싸움이 아니다. 그냥 확인하는 말일 뿐인데 그 한마디가 상대를 크게 흔든다. 왜냐? 그 순간 너는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은 만만한 사람을 노린다. 그런데 네가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 두 번 다시 같은 짓을 하지 못한다. 내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어떤 협력업체 대표가 나를 깔보며 이런 계약은 네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그 말씀 제게 하신 겁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나를 다시는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존중을 스스로 지킬 책임도 있는 거다. 무시를 무조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다. 네가 네 가치를 존중해야 남도 너를 존중한다. 이 원칙을 지킨 사람만이 어디서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선다. 내가 늘 말하는 게 있다. 인생은 존중의 교환이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끝까지 존중한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왜냐?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 회장님,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내 대답은 언제나 똑같다. 처음, 두 번까지는 참아라.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반드시 단호해야 한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하지만 계속 참으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다. 상대는 너를 이용하기 시작한다. 내가 젊었을 때 거래처에서 한 사장이 내게 대놓고 비아냥댔다. 이 계약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 나는 잠시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똑같은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능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 인격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존중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굳이 존중을 베풀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존중을 받을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러니 꼭 기억해라. 무시를 당했을 때는 침묵과 단호함으로 맞서라. 그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지켜준다. 내가 평생 겪은 사람 중에 제일 고약한 부류가 있다. 바로 무시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인간들이다. 자기 말이 남을 얼마나 상처 주는지, 자기 행동이 얼마나 상대를 깔아뭉개는지 전혀 모른다.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그런데 내가 보니 그런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똑같다. 자기 안에 불안이 많고 자존감이
바닥이란 거다. 그러니 남을 밟아야만 자기 키가 커진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에도 이런 부류는 늘 있었다. 협력사 중 어떤 대표는 회의 자리에서 내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늘어놓았다.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처럼 말이지. 나는 그때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한마디 했다. 지금은 제 의견을 듣는 시간이니 말씀은 잠시 뒤에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중요한 건 소리치지 않고 태도로 경계를 세우는 거다. 여러분, 무시당했을 때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작아 보이게 스스로를 만드는 거다. 상대가 무시하면 너도 위축돼서 작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상대는 더 기세등등해진다.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마라.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태도를 보여줘라. 그게 진짜 힘이다. 내 인생의 원칙은 간단하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 그러나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존중할 가치가 없다. 인생은 주고받는 거래다. 무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내가 나이 들어 깨달은 게 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건 무시하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바뀌길 기다리는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무시하는 사람은 끝까지 무시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만 길을 가겠다. 이게 내 철칙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업가가 나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들려고 했다. 나는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더라. 그 사업가는 결국 신뢰를 잃고 무너졌다. 반대로 나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길을 갔고 그게 결국 회사를 키우는 힘이 됐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사람은 많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 한두 명 붙잡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믿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게 훨씬 빠른 길이고 훨씬 단단한 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줘라. 직장에서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다. 내가 너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을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심하게 너를 무시한다. 반대로 내가 여기 있어 주는 거다. 필요하면 떠날 수도 있다는 여유를 보이면 그제야 상대는 함부로 못한다. 인생은 결국 선택이다. 존중해주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무시하는 사람을 붙잡고 살 것인가. 나는 평생 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나? 바로 마음이다.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남이 무시하는 건 잠깐이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면 평생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아무도 그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 내가 한 번은 큰 계약을 앞두고 일본 기업과 협상을 했을 때였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우리 회사를 깔보고 너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은 다 긴장했지만 나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존중은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다. 보여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면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주저앉는 길, 다른 하나는 더 크게 일어서는 길이다. 무시당하는 순간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아라. 그게 내가 평생 배운 비밀이다. 그리고 잊지 마라. 존중은 선택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시당했다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 그 순간을 발판 삼아 더 크게, 더 단단하게 일어서라. 그게 무시를 가장 통쾌하게 갚는 방법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시를 당하는 건 누구나 겪는다. 나도 수없이 당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선택했다. 내가 나를 존중하겠다. 이 선택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었다.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산다. 그런데 존중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 가치를 먼저 세워야 남도 나를 존중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살았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지켰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붙잡지 않았다. 그게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 힘이었다.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존중을 주지 마라. 무시는 곧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고,
결국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진다.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너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쯤은 반드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 한마디가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내가 평생 배운 결론은 단순하다. 인생은 거래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꼭 기억해라. 무시는 당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존중받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무너지는 길로 가느냐가 갈린다. 무시는 참는 게 답이 아니다. 무시는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김은 힘으로가 아니라 태도로 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비밀이고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